이번에는 과세 사업자에 대해서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지 그걸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연 매출액이 8천만 원이 안 되면 간이 과세자, 8천만 원 이상이다 하면은 일반 과세자,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두시고, 이제 8천만 원이라는 그 부분은 연환산 매출액이기 때문에 연중에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7월 1일 개업을 하셨다 하면은 4천이 넘으면 연환산 매출액이 8천이 넘겠죠. 이런 분들은 처음에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를 내셨다 하더라도 그 다음 연도에 일반 과세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의 매출이 8천이 아니고 연 단위로 환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뭐 택배업에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업종에 따라서 간이과세가 안 되는 업종이 있고, 지역에 따라서 간이과세 등록이 안 되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기간이라는 개념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를 어느 일자부터 어느 일자까지 해야 되는지 그 개념을 나타내는데, 간이과세는 1월부터 12월까지 실적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과세는 2번 신고를 하죠. 1월부터 6월까지 신고를 하고 7월 25일까지, 다음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실적에 대해서 1월 25일 날 신고를 하고, 이렇게 2번을 하는데, 간이과세는 1년에 1번 신고를 합니다. 다음에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세금 변호사는 당연히 간이과세는 원칙적으로 발급이 안 됩니다. 일반 과세자는 뭐 부가세를 포함한 세금 개선서를 이제 발행을 하게 되겠죠. 근데 작년 제도가 이제 어떤 게 생겼냐면은, 연매출 4,800만 원 이상이고 이제 간이 과세자니까 8천만 원 이하인 분들,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은 세금 개선서를 발행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요 분들은 1년에 2번 신고를 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신고를 또 한 번 합니다. 다음 항목은 이제 매출세액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매출세액이라 하면 그 기간 동안에 발생했던 매출액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이라 하는데,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는 그 과세 기간에 발생한 매출액의 10%를 곱한 금액이 매출세액이 되겠죠.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조금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에 부가가치율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의 매출세액 그 세율인 10%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택배 사업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부가가치율은 30%에 해당이 되는데, 30%와 10%를 곱하면 이제 3%가 되겠죠, 결과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 대가 매출액의 3%에 해당되는 게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출세액 부담 면에서는 일반 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 간이과세는 공급대가의 3%, 당연히 간이과세자가 매출세액 부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은, 일반 과세자는 매입금액, 즉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의 10%에 해당되는 부분을 세액 공제를 받는데, 간이과세자는 0.5%밖에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10%에 20분의 1밖에 안 되겠죠. 이 부분은 간이과세가 그래서 불리한 거 아니냐. 하지만 연 매출액이 4,800만 원이 안 되는 간이과세자한테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이 매입 금액에 대한 0.5%는 4,800만 원 이상, 8천만 원 안 되는 분, 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간이과세자에 해당이 되는 세액공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 차이점, 납부 의무 면제 부분에서는요, 일반 과세자는 뭐 부가가치세 세액이 발생이 되면 무조건 납부를 해야 되고요. 간이과세자에 대한 혜택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연환산액이 해당 과세기간이 4,800만 원이 안 됐다, 이러면은 탄식에서 세금이 설령 산출이 됐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그게 50만 원이 나왔든 100만 원이 나왔든 이거를 납부를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요 4,800만 원이라는 요 금액이 주의하실 건 뭐냐면은 연환산액이에요. 아까도 간이과세와 일반 과세자를 구분짓는 8천만 원 매출 금액을 말씀을 드렸는데, 요 금액도 그렇고 요 납부 의무 면제되는 4,800만 원 기준 금액도 그렇고 연환산액입니다. 요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간이과세 포기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기제도는 일반 과세자는 일반 과세를 포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8천만 원 이상이 되면은 지속적으로 일반 가세로 가야 되고요. 간이 가세 같은 경우는 초창기 때 세금 변서 발행을 못한다. 아니면 매입 세금 변서가 많기 때문에 매입 세액 공제를 많이 못 받는다. 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간이가세를 포기를 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간이가세 제도를 포기를 하고 일반 가세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포기는 전환이 되기 바로 전달, 예를 들어 7월 1일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면 6월 말까지 간이가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을 하면 일반 가세로 전환이 곧바로 됩니다. 여기까지 간이가세자와 일반 가세자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차이점에 의거해서 어느 부분이 유리한지, 간이가세가 유리한지 일반 가세가 유리한지 판단을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